전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친구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관계가 이제 잘 넓혀지지가 않는 거. 나 이 사람들과 연락하는데 연락이 금방 두절되고 이런 사람들은 좀 특징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거 친구라는 개념이 되게 재밌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번 이런 것들이 떠오른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할까요? 왜 내 인생에는 친구가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전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친구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친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친구가 없으면 인생이 외롭다고 생각하니까 꼭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친구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물론 전 맞는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친구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와 나는 뭐 깊은 얘기들이 막 퍼지는 경우도 있고, 뭐 말실수로 친구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은 좀 인생에 여러 가지 상처들도 생기고 좀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오랫동안 이제 지내다 보면은 서로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저 친구와 나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너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이가 있고 결혼도 했지만 그 친구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서로 질투하고 뭐 관계가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뭐 그 친구들 돌보느라고 내 시간을 너무 빼앗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작 나를 돌볼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친구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친구는 없어도 되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 의미 있는 관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친구가 꼭 의미 있는 관계, 내 인생에서 꼭 좋은 관계로 무조건 남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친구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강조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 있는 관계, 좋은 관계에 있어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구가 있어도 생산적이지 못하는 관계고 오히려 나를 피곤하게 만들면은, 그런 경우는 오히려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의미 있는 관계, 좋은 관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게 저는 깊은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가깝지 않아도 서로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조언도 하고, 같이 있으면 생산적인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고, 그럼 우리에게는 대안적인 다양한 관계들이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요즘에는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커뮤니티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이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에게는 친구는 꼭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의미 있고 좋은 관계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는 것도 좀 개념을 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사실 우리가 같은 꼭 동창이라고, 꼭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이 친구랑 10년, 20년 됐다고 해서 꼭 인생에 계속 평생도랑 같이 갈 이유는 꼭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관계가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의미 있는 관계, 좋은 관계만을 추구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사람들은 저는 뭐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편이긴 하지만, 우선은 자발적인 경우냐 비자발적인 경우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발적, 즉 내가 원해서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사람들은 저는 간단해요. 우선 인간관계에 시간을 굳이 많이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좁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는 거는, 저는 우리에게 막 시간이 주어졌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인생을 산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제 인간관계에 이제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특히 뭐 주변의 인간관계를 막 무한하게 이렇게 넓히기보다는 자기 그 좁은 범위에 있는 관계, 즉 뭐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이제 자식 정도의 그런 인간관계에만 시간을 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좁아지겠죠.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친구들이랑도 멀어지고, 사회생활을 해서 만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못 만나니까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경우이기는 해요. 자발적으로 좀 인간관계 많이 좁아지고 있는 편인데,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 더 집중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사실 제 입장에서 간단해요. 이게 더 저한테는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죽기 전까지 아이들과 1시간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 그리고 아내랑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간단해요. 제 시간을 제 가족과 더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더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회사에서도 회식 같은 것도 잘 안 가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 이제 정말 이제 친구랑도 더 가끔은 정말 특별한 경조사 아니면 많이 안 가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게 저는 이제 가족과 보내는 게 저한테 더 행복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시간을 그쪽에다가 투자하니까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제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간관계 좁아지는 거고,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제 뭐 가족 대신에 다른 인생의 과제들에게 이제 시간을 투자하면은 또 인간관계가 좁아질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음악 작업을 한다든지 그거에 제가 목숨을 걸고 싶어요. 인생에 모든 걸 걸고 내가 대작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아니면 어떤 특정 결과물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 내가 이 사업에 올인해서 무언가를 잘 해보고 싶어.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그곳에 시간을 투자하면은 인간관계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좁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케이스, 비자발적인 케이스. 나는 정말 인간관계를 원하는데 인간관계가 이제 잘 넓혀지지가 않는 거. 나 이 사람들과 연락하는데 연락이 금방 두절되고 이런 사람들은 좀 특징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관계를 넓히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왜냐면은 이제 만났는데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자랑, 자식 자랑,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했다니 막 이런 자랑으로 이제 점철된 시간들 하면은 나도 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만나는 건데 사람들은 누구나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들어주면 좋아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인간관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으면 사실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는 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수록 이 사람이 나를 더 이해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인간관계, 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인간관계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랑하고 아니면은 뭐 조언이라고 해서 너는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사람들과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좁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의 이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이제 말에 대한 것들에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드라마화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의 닫힌 방에 이제 등장하는 말인데, 타인이 지옥이 되는 이제 순간들이 있어서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항상 타인은 지옥은 아니고 그런 지옥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에 우리는 타인은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꾸로 뭐 지옥이라는 표현은 좀 거칠 수도 있지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옥의 조건은 인간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되는 이제 환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제한된다라는 거는 내가 삶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남의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평가에 확 들어간 순간 나 그냥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뭔가 뭐 방어할 생각도 안 하고 이건 타인의 평가야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덜컥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니까 나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게 타인의 평가에 딱 의존하게 되는 그런 문구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별로인 사람이라고 딱 평가하는 거. 그게 딱 의존하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내 삶의 주체가 타인의 평가에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를 이렇게 내가 붙잡고 인생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 운전대를 이제 내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이제 완전 그 사람의 이제 명령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내 인생이 남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거, 노예 같은 거 이런 단어들이랑도 좀 거칠지만 연결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타인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또 이제 좀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해요. 우린 정말 수십 명,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인생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각각의 평가 기준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걸 나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왜냐면 인간은 다 뭐 개별적이고 독립된 존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각자의 관점, 그 각자 살아온 인생의 배경을 가지고 타인을 평가해요. 그 평가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수십 명을 만나면은 수십 개의 평가 기준을 내가 다 뭔가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삶이 정말 피곤해지고 이제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한 10명 정도 되는 등산 커뮤니티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거기서 내가 아침마다 거길 가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들 때 내가 타인의 평가에 너무 의존하면은 등산 커뮤니티는 10명의 사람들이 내가 입는 옷을 가지고 하는 평가의 기준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봐봐요. 한번 내가 너무 비싼 옷을 입으면은 분명히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뭐 에르메스 그런 옷을 비싼 옷을 입고 가요. 그러면은 옷 너무 좋다 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하겠죠. 옷 정말 비싼 옷 입어. 너무 옷 이쁘다 이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제가 저런 옷을 입어? 하면서 약간의 이제 질투 어린 시선들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눈치 보여서 너무 비싼 옷 입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너무 이제 저렴한 옷을 입어요. 뭐 한번 막 엄청 이제 중고나라에 있는 뭐 그런 옷을 그냥 입었다고 해요. 그냥 그게 그냥 자기는 그냥 마음에 드니까 입었는데 그러면 또 은근히 이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거기다가 또 내가 장단을 맞춰야 되니까 너무 또 저렴한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는 그 옷을 못 입게 돼요. 이게 다 이제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나는 명품 입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못 입게 되고 나는 저렴한 거 난 굳이 옷에다가 돈 투자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들 때문에 그보다 더 비싼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내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비싼 옷도 못 입고 좁은 것도 못 입고 그리고 중간에 무언가를 찾는데 그걸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브랜드도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입는 옷이 되게 제한되는 거예요. 이게 꼭 좀 극단적인 예시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고를 수 있는 건 하나거든요. 무난한 브랜드, 무난한 인생, 무난한 선택, 남에게 욕먹지 않는 선택들로 내가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가자가 늘어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던질 거잖아요. 나는 거기다가 의존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무난한 인생, 무난한 선택만 하게 되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인생에서 홀로서기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한 키워드 두 가지인데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나로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곧 이제 홀로서기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평가에 이제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나의 최종 평가자가 돼가지고 스스로 굳게 일어서면서 홀로서기가 돼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잘하려면은 좀 이걸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최근 한 몇 년 동안 좀 보니까 철학자들이 특히 홀로서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창조적인 결과물들을 내놨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홀로서기를 이제 하고 싶다면은 전 철학자들의 생각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득 담은 게 바로 홀로서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의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인생의 독립,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면은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근본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홀로서기 철학이라는 책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